자, 과학의 발달과 계몽 사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8세기 이르게 되게 되면은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를 따지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과학도 발전하게 됩니다. 각 국가들은 자신 국가의 무기 체계 또는 다양한 이득을 위해서 과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과학혁명,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자, 뉴턴이라는 사람은 근대적 우주관 확립을 기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대적 우주관, 다른 표현으로는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기계론적 우주관, 근대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것과 국가라 우리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구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시계가 태엽과 태엽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모든 것은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립하게 된 거죠. 그 확립했던 사상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죠. 모든 물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끌어당기는 힘에 따라서 매달려 있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근대적 우주관이 만들어졌고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혁명적 변화들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화학 분야에서 있어서 큰 업적을, 린네라는 사람은 식물학 부분에 있어서, 제너라는 사람은 의학 부분에 있어서 큰 업적들을 세우면서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게요.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자,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밝은 곳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뜻으로 훈계하다, 무지몽매한 것을, 무식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으로 표현되던 중세 유럽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근대 이성의 시기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계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탕으로 낡은 제도, 여기서 말하는 낡은 제도와 정치는 무엇을 말할까요? 중세 유럽적인 사고방식, 신중심의 사고방식 같은 것들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바로 계몽사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몽테스키에, 볼테르, 루소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됐고, 볼테르, 루소, 특히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모든 사회는 국민과 국가는 계약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도 했죠. 이러한 계몽사상은 시민계급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게 됐고 이후 시민혁명의 배경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